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유통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이 실시됩니다. 또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늦춰집니다. 첫 소식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엔 차례 준비는 물론 비대면 명절의 아쉬움을 선물로 대신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진작의 활력소가 방역에는 위험 요인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밀집 접촉이 오랜 시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시설 특별 방역의 핵심도 역시 마스크입니다. 전 직원과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은 기본입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시식과 시음, 화장품 견본품 사용 등은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소비자들을 모여들게 하는 제품 시연회 같은 행사와 휴게시설 운영도 안 됩니다. 또 선물 배송 물량 폭주로 분류 인력이 집결하는 물류센터와 배송 인력 관리도 강화됩니다.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배송 인력의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개인 방역 관리와 배송 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행되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전국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동과 접촉을 억제해 3차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권역별 백신 접종 센터 4곳은 설 전까지 설치를 마친다는 게 방역당국 계획입니다. 설 연휴를 포함하여 본격적 백신 접종 전까지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8만 곳은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7명으로 직전주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안정세를 보여 가능해진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계기로 3차 유행이 재확산되면 고통스러운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고 백신 접종도 어렵게 시작해야 한다며 귀성과 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 수도권에선 자영업자들이 개점 시위 등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는데요. 보도에 전현우 기자입니다. PC방의 손님 대신 자영업자 50여 명이 모여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더는 버틸 수 없어 현장에 나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더 무너지면 그 사회적 비용은 방역으로 얻은 수익보다 더 크고 자영업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면 방역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해 보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더는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역을 위해 국가에서 제한한 저희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제한함으로써 막대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사흘 동안 밤 9시 이후 손님은 받지 않지만 매장을 열고 불도 켜는 개점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입니다. 사흘간의 집단 행동에도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야생동물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최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 코로나19 발원지 조사에 나선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팀은 이곳에서 몇 가지 진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시장에 남겨진 장비와 도구를 통해서입니다. We've got a bat expert from Japan who spent half an hour looking for bat feces
rat feces. This is the sort of stuff you can pick up really quickly. It gives you a clue about the market. WHO 전문가팀은 화난 수산물 시장은 해산물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을 포함한 육류가 팔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 발병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간 곳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는 10일 중국을 떠나기 전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우한 발원설을 부인하고 있는 중국은 증거가 없다며 화난 시장은 슈퍼 전파지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武汉市只有40几个病例，在40几个病例当中，只有27个病人报告曾经去过华南海鲜市场。 한편 코로나19의 존재를 알리고 세상을 떠난 중국 의사 리원양이 숨진 지 꼭 1년이 됐지만 중국 당국은 추모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천 명대에서 2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확연한 감소세인데요. 백신 접종자 수는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시간 6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사망자 수가 2,90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연일 3, 4천 명대를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확연한 감소세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2만 명대로 지난달 8일 30만 명을 기록한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역에 5,900만 회분의 백신 보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3,150만 명, 2번 접종을 받은 사람의 숫자도 910만 명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진과 장비 부족, 운용 미숙 등으로 백신 보급과 동시에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들 가운데 2차 접종 일정을 통보받지 못해 항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그러나 백신 보급과 접종 속도가 개선되면서 접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도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생산량도 4월까지는 큰 차질 없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even though there's a clear discrepancy between the demand and the supply, that will get better as we get through February and into March. 미 보건당국은 최악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성완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지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벌입니다. 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산업부 국과장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비춰볼 때 오늘 밤 늦게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하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백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 인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이 지검장 지휘하에 월성원전 수사와 공판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83명 줄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발생 264명, 해외 유입 2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보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1명, 경기 79명, 대구 20명, 인천 17명 등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88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3명 늘어난 1,474명입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는데요.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바람을 충분히 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도권 지역도 설 연휴가 끝나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발생 현황 검토해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사항을 준비 중이라며 방역과 서민 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관건은 설 연휴 감염 확산 억제 수준에 달려 있다며 영업시간 준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설 연휴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도 우리 증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의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35포인트 하락한 3,105.28에 코스닥은 6.97포인트 내린 960.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팔자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이 애플과의 전기차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2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이 쓰고 버린 폐마스크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중국 정부가 폐마스크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입에 물고 있는 원숭이, 발에 마스크 줄이 묶여 일주일 동안 날지 못한 갈매기, 바다로 흘러들어간 폐마스크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결국 인간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主要呢是这个由聚丙烯，也就是 PP 来组成的。降解时间的话，可能是有几十年到几百年的时间。 그래서 중국 정부가 폐마스크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쓰레기는 의료 폐기물로 분리하고 감염병 집단격리소에서 발생하는 폐마스크도 별도로 수거해 처리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폐마스크는 기타 쓰레기로 분리수거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 곳곳에 폐마스크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만큼이나 사용 후 처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마스크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존증이 더 심화됐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작은 세미나입니다. 중고생과 학부모들이 서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을 더 이상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去年ぐらいまでは大人はほっとけと。おいらが自分らで考えるから知らんくせに偉そうに言うなって感じだったのが、今日は子どもたちがもう自分らで無理やから大人も協力してくれという。
실제 오사카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의존이 큰 아이들이 전년도보다 모두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17살의 스스무군도 최근 온라인 게임에 푹 빠졌는데요. 그러나 스스무군은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아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터넷 이용 관련 규칙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 맥주 이름은 독특합니다. 독일어로 임프스토프, 백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조업체를 운영하는 두 젊은이가 백신 맥주라는 이름을 재미삼아 붙인 건데요. 첫 시제품들이 불과 3시간 반 만에 동이 나버렸고 현재는 입소문이 나면서 독일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Ja, wir hatten dann die bescheuerte Idee, das Impfstoff zu nennen. Und wir hätten nie gedacht, dass wir so einen Erfolg damit haben, weil es hat sich innerhalb von 3,5 Stunden war das ausverkauft. Und ich stand nur vor dem PC, radder, die Bestellungen kamen rein.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에게 던진 일종의 희망 마케팅이 통한 겁니다. 탁하고 무거운 바디감에 살짝 달콤한 과일 향이 나는 칵테일과 비슷한 이 백신 맥주를 두고 진짜 백신이 들어있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양조업체 측은 슈판 독일 연방보건부 장관도 조만간 이 맥주를 주문하길 바란다며 이 백신 맥주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콤 쌉싸름한 백신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의 꽃 수출국 콜롬비아. 중부 쿤디나마르카 지역의 한 화훼 농장에서 꽃 수확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라 엄격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오래간만에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Todas las personas al llegar tenemos que desinfectarnos los pies, directivos, operarios, todo el mundo. Las personas externas como ustedes deben tener trajes antifluidos. 지난해에는 국경 봉쇄로 인해 수출이 50%나 감소했지만 다가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는 사람들의 꽃구매 욕구가 다시 생기면서 국내외 매출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ste año hay bastante positivismo en torno a esta fiesta y logramos consolidar uno de los mejores valentinos de la historia de la floricultura. 콜롬비아 화훼 업계는 연중 온화한 기후에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질 좋고 다양한 품종의 꽃들을 재배해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손해를 올해 만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급류로 변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명 가까이가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산 정상에 있던 빙하가 눈사태를 일으키며 쏟아져 내립니다. 놀란 사람들이 아래를 향해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빙하와 토사, 강물이 섞인 급류는 무서운 속도로 계곡을 휩쓸고 내려갑니다. 소형 댐과 다리 등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은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 어제 일어난 사고입니다. 빙하는 해발 7,000여 미터의 난다데비 봉에서 떨어졌습니다. जैसे ऊपर नीचे देखा था वो मंजर कुछ दिखाई नहीं दिया था लेकिन जैसे ही 5 मिनट बाद ऐसा ही मंजर आया जैसे कोई बॉलीवुड का मूवी चल रहा हो. 이 사고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약 200명이 실종됐고 일부는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5명도 가축과 함께 급류에 떠내려갔습니다. 공사 중인 터널 속에 있던 노동자 일부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는 했지만 다른 인원은 대부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가 끊기면서 고립된 주민들의 구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जल्दी से जल्दी कोशिश होगी कि जो लोग अभी एक तरह से फंस गए हैं तो उनको मदद पहुंचाई जाए. 인도 재난당국은 군경 재난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우타라칸드에서는 2013년 6월에도 대형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약 6천 명이 숨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날씨가 포근했다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5.4도 등 어제보다 10도 정도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바람이 불어 더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올라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 건조특보는 더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0도 안팎, 남부지방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